만찬장에서 한동훈 대표의 직접적인 얘기는 전해진 얘기는 딱 요 정도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외롭게 하지 말라 이 말에 의미심장하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견제구가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래라 저래라 당대표가 할 문제가 아니다. 다 원내대표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한 대표는 당대표이긴 하지만 원외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당 내 문제, 그러니까 국회 내 문제, 원내 문제는 원내대표가 총괄하는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대표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상황, 구조가 이미 돼 있다고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거 항명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거기까지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두지 마라고 하는 맥락으로 그 발언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대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대통령실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나 원내 지도부하고 직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문제 처리하는 게 이게 결국은 이제 당정 관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 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자꾸 국민 눈높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3자 특검법 최상병 문제에 있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대통령실이 지난 1월에 이미 당시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 그만둬 이렇게 먼저 얘기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도화선이 됐던 것도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이후에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고 인식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되어 있는 문제,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도 나왔던 것처럼 신주 인수권부 사채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2차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2010년, 11년 사이 말고 12년부터 17년까지도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통해서 주가를 조작을 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 검찰이 들여다보지 않은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 수사가 길어지는 것은 길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도이치 사건을 그냥 여기서 덮어버리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은 좀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면 특검법을 받든 어떤 방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는 현재 권력으로 있을 때 털어버리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는 그 생각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리스크를 둔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이걸로 그냥 사법 리스크가 끝날 수 있을까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털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게 국민 눈높이에도 맞을 거고요. 그럴 때 대통령실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결국은 더 극단적인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영상에 잠깐 나가고 있었는데 당정 일체를 강조하면서 서로의 손과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이 좀 나가긴 했는데 당정 일체를 강조하지만 걸림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멘토 자처하는 심평 변호사 또 등장했습니다. 불협화음 계속되고 부적절한 행동이 있다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 신임 대표 내칠 수 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친윤계가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더 많이 가버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들. 이분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분인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에 그 무게가 실리려면 적어도 대통령과 소통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과 적정 수준 이상의 소통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분의 발언에 약간 무게를 실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과연 심평 이분이 그런가? 대통령실도 이분이 대통령의 멘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당직자도 아니고 대통령실에 소속돼 있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어디 산하기관에 뭘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분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실에 관한 이야기를 새로운 정보인 양 받아들이는 거는 저는 좀 지금에 와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그 무게감을 두지 않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당원에 의해서 그것도 압도적 지지를 받고 선출이 된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내칠 수 있다. 그건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발언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이제 이미
대통령을 향한 현재의 민심은 이반돼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심도 용산에서 좀 거리가 있는, 혹은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을 뽑아서 미래 권력을 선택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양측이 다 윈윈 하려면 대통령이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지, 나이도 한참 어리고 이제 정치를 시작한 한동훈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뭐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모습들은 그런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포용적이면서, 그러면서 또 지금 국민의힘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본인을 성찰하고 또 어떤 국정 기조를 좀 변화하는 거, 예. 결국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남자와 남자의 어떤 그런 서로의 그 강한 애정을 뭐 예. 그 신뢰를 우리가 뭐 브로맨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애정이 강한 어떤 양자가, 그게 뭐 성별이 다르지 않더라도 그 양자가 애증의 관계로 전환됐다가 다시 이게 그야말로 증오의 관계까지 진화되는 것은 저는 양자 모두 차단해야 된다. 지금은 일정 정도 애정과 증오가 섞여 있는 관계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다시 돌아올 수는 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어쨌든 돌려서 계속 그렇죠. 말씀하고 그래서 계시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불길한 예측을 하나 하자면, 해서요. 예, 하세요. 불길한 예. 예측을 하나 더 하자면, 앞으로 당정대 이제 회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저의 불길한 예측은 시원하게 말씀 좀. 그러니까 하세요. 대통령실에서 자꾸 말을 아끼세요. 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도 안 나오고 비서실장도 안 나오고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불길한 예측을 하는 일부의 이 어떤 당 관계자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저는 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저도 뭐 한동훈 당대표가 상당 부분 흔들릴 것으로 전대 과정에서 봤는데, 네. 그렇지 않았고 공고한 지지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지금 한동훈 체제를 지지 또 응원해 주는 게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